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어명입니다. 2월 7일 오전입니다. 내일부터 사실상 설 구정연휴에 들어가죠. 모두 구정빔을 잘 마련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고 세상의 부를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에 후원 좀 하시고요. 지금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47개가 무죄, 그 다음에 이재용의 불법 승계, 분식회계 17개가 무죄.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여나 야나 또 이쪽에서 개혁 보수라는 사람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죠. 모두 이거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갖다가 기소하고 올가매일찌개, 이재용을 기소하고 올가매일찌개, 그게 전부 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 연결돼서 올가맸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법을 뿌리채 뽑으려고 그랬고, 대한민국 또 전 세계 1위인 삼성전자를 뿌리채 뽑으려고 그랬죠. 당시에 이걸 주도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이복형이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있나. 이게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죠? 사법이라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아일보 송평인이가 주옥 같은 시평을 합니다. 송평인이가 아주 윤석열 보고 아주 대단한 직격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안 나오다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주옥 같은 시평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고고여명의 말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말 안 해.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박근혜 깜빵핵은 부당하다 하는 보수청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양비론으로 또는 이거 문재인, 김명수의 책임이다 하고 돌리는데요. 이건 명백한 한동훈과 윤석열과 이복현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죠. 보수를 1차 개멸시키는 과정,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사법기소. 그죠? 그게 1차 붕괴 과정이었고, 거기다가 이명박도 깔려 들어갔고, 2차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자기하고 조금만 끌고 오는 애들 다 쫓아낸 게 2차 보수 붕괴고, 요번에 총선 과정 윤석열 사단이 영남으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3차 붕괴 과정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가 찹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나라가 국정농단 사건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주도되었고 현재도 김건희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주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여명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생각에 다 뽀개버리면 좋겠어. 윤석열과 김건희, 이재명과 민주당.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양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싸우고 모든 진영이 자기들의 과오를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냥 들이 싸우기만 한다는 거죠.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세 번째 찍는데. 송평인, 검사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의 수사농단 사건이다. 무죄 나건 말건 기소하고 본 윤석열 검찰이 이재용 삼성합병,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에 대해서 수사 논공으로 이미 검찰공화국이 완성됐고 뒤늦게 책임 물을 방법이 없다. 이러면 보수의 가치로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검찰 라인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복현 검감원장. 근데 보수가 이재명한테 정권을 줄 수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번에 총선에 지는 놈이 이겨요. 결국에는. 왜? 개혁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상식과 공정을 무시한 정권이 양쪽 똑같아요. 그런 애들을 쫓아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양쪽이 똑같은데 어떻게 쫓아낼 거냐 말이죠. 지는 놈이 대권을 가져가요. 이번에는. 기가 차다. 기가 차. 송평인이가 이야기하는 걸 읽으면서 고고여명의 사죽을 붙이겠습니다. 일본의 검찰 신뢰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일본 검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날까봐 전전긍긍한다. 무죄가 나면 옷벗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를 다스리는 특수부 검사일수록 사건마다 목숨을 거는 일생현명 자세로 임한다. 그래서 기소가 조금이라도 기소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이다. 특수부일수록 더하다. 그 문재인 5년이 검수 완박을 하고 검찰 개혁을 잘못했는데 검찰은 개혁돼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놈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응? 지금 이거 녹화하다 보니까 한동훈 죽을 걸 알고 나섰다. 패배된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중앙일보 속보예요. 야, 이놈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넌 죽어, 앞으로. 패배했던 거 당연히 비대위원장 물러나지. 넌 이겨도 비대위원장에서 쫓겨나.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해 검찰의 특수부가 그 악과 맞싸우던 멋진 시절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김영삼의 개혁이었죠. 당시 재벌 수사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로 봐주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때부터 재벌 계획을 내걸고 배임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 노무현 좌파, 또 윤석열, 김건희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존경하고 한동훈이도 당시에 좌파 검사였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강남 좌파라는 놈이었죠. 노무현 정부의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때부터 재벌 계획을 내걸고 배임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 박영수라는 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장동 사건 뇌물 200억 청구가지고 지금 보석 나와 있죠. 서양에서는 배임을 형사범죄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기업을 털면 안 걸릴 기업이 없다. 중수부가 졸렬해줬고 노무현 이후 박영수 중수부장, 윤석열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수부가 졸렬해졌고 그때부터 폐지론이 제기돼서 한참 후이긴 하지만 폐지되기 이르렀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박영수 밑에서 수사를 배웠고 이복현 또한 그들 밑에서 배웠다. 중수부 폐지 이후의 특수수사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외과수술식, 쉽게 말해서 굶은 데만 수술한다. 환부만 드러낸다. 이런 거였는데 검찰 주의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놈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한테 디리 박다가 문재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한 놈이죠. 응?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 체제에서는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 주가 됐다. 응?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기업 회계를 잘 안다는 이복현 부장검사였다. 그러니까 이복현이가 지금 금감원장 된 게 기업 회계 잘 알아요. 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능력이 있어요. 이런 놈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교육 비리를 수사하다 보니까 나는 교육 전문가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응? 그 덕분에 이복현은 금감원장이 되었으나 1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은 건 한동훈 3차장 검사였다. 법치에 능통해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구속까지 시킨 양승태 대법원장의 47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다. 두 수사를 총괄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자천감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바로 그 수사로 성성장구가 된 셈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이복현은 금감원장이 됐다. 삼성합병 무죄는 단지 그 사건의 무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인
뇌물죄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삼성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부당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을 위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뇌물죄 혐의의 주된 이유였다. 대강이었다. 뇌물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논리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현안이 있는 기업과 권력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이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건희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국민들은. 무리한 논리지만 서로 그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삼성 합병 무죄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자체가 흐지부지 됐다. 응? 윤석열 한동훈 주의 수사가 최소한의 질도마저 잃고 남용 가까이 치달은 것은 사법농단 수사다.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으로 불을 붙이고 검찰이 받아쓰기 하듯 기소했으니 법원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소한 시비거리였을 뿐이다. 이 이탄희라는 놈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탄희가 지금 좌파 진보 판사죠. 거짓말한 놈. 근데 이탄희의 말을 받아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당시에 좌파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양승태를 쳤다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까지 새로 엮어서 양 대법원장에게 대한 구속몰이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한일 구력회담을 해가지고 양승태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강제징용을 미룬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은 윤석열은 그거만 내가 양승태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한일 구력회담을 하고 한일 동맹에 들어갔죠. 뭐 하는 짓인지 진짜 저는 가슴이 그냥 쿵쿵 뛰어요. 응? 그들은 박영수와 함께 삼성, 현대차, SK 등 힘있는 재벌 총수는 다 잡아봤고 대통령까지 잡아봤다. 누가? 윤석열 한동훈이가. 응? 못 잡아본 사람이 하나 있다면 대법원장 양승태였다. 법원은 늘 검찰의 갑이었다. 대법원장마저 잡아서 모든 권력이 검찰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서는 그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응?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법부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죠. 김명수라는 놈도 나쁜 놈이고 문재인이라는 놈도 나쁜 놈이라 그 문재인 김명수의 터전을 매라라는 줌이 바로 마련해준 놈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놈을 갖다가 현재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만들려는 이 보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해 수사하게 됐으나 검찰 내부의 수사기강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검찰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다 조지고 대통령 2명 잡아놓고 양승태 잡아놓고 또 그 기업은 기본적으로 보수지향적이에요. 기업 총수들 다 잡아놓고 이제 윤석열의 세상을 만들었죠. 이런 걸 가지고 이 늙은 꼴통들 TK 일부 이 70대상들은 아주 또 잘했다 그래. 뭘 잘했어 이놈들아? 검사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검사가 뒤늦게 무죄가 된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토대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저도 진짜 그래요.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되므로 끝내야 되죠. 근데 검사들을 갖다가 정부 요직,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나 양심상 이런 걸 찬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총선이 망하죠. 그럼 윤석열도 5년 동안 문재인 밑에서 충성하면서 그 전에 박근혜를 치면서 탄핵 과정,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한 7년 동안 치면서 뭐 했냐 이거죠 얘가.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의 주체, 중심은 윤석열이었고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다 농단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검찰의 수사농단 수사다. 검찰의 수사농단 수사다.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역사적으로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송평현이가 말하기를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자그마한 일각일 뿐이다. 이거도 뭐 최저 1년을 때렸잖아요. 1심에서. 그러면 뭐 집행유예하면 풀려나겠죠. 손준성하고 김웅이도. 김웅이는 아직 걸지도 않았고. 저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겠나. 수사농단은 그보다 덜 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동아일보는 벌써부터 윤석열을 치고 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난 한심해 진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면서 그죠? 윤석열을 세웠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윤석열의 국정농단이고 잘못된 기소고 그죠?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박근혜 국정농단이 잘못된 건데 근데 한마디도 안 해 이놈들은. 조선중앙은. 그리고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는 왜 삼성 이재용을 무죄를 시켜놨냐. 그걸 또 비판하고 있고. 이거 말입니다. 이거 나라 아니에요. 문재인 전 박근혜 국정농단 2016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8년 동안에 이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